을 들여다보는 시간입니다. 다시 읽는 역사 정만진 작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다시 읽어볼 역사는 어떤 내용인가요? 1571년 지금부터 454년 전의 1월 28일에 네. 임진왜란때 굉장히 유명한 장군이 한 분 태어나셨는데 네. 대구와 관련이 있고요. 네. 성함은 김충선 장군인데 네. 이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네. 이분 귀화하신 분이잖아요. 아, 그렇죠. 예. 오늘이 그러니까 김충선 장군의 출생일이어서 소개를 해주시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네. 예. 저 달성군 대구시 달성군 가창면 네. 으로 들어가면 이제 우록리에 녹동서원이 있어요. 네, 저도 여러 번 가봤어요. 그렇죠. 네. 유명하죠. 네. 그 녹동서원이 있고 서원이 있으니까 또 사당도 있고 맞습니다. 또 특히 그 묘소가 또 바로 뒤에 있어요. 네. 왜 여기에 이런 것이 있나 하면 이제 김충선 장군이 여기 우록리에서 거주를 했기 때문입니다. 네. 근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록리에서 태어나신 것은 아니에요. 네. 이분이 태어나신 곳은 일본입니다. 네. 본래 일본 사람이죠. 네. 본래 일본 사람인데 조선에 귀화를 해가 조선 장군이 되어서 도로 일본을 막 공격하고 큰 공을 많이 세웠으니까 네. 역사적으로 봐서 굉장히 특이한 인물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전쟁을 일으켜서 당시 동양 삼국이 전란에 휩싸였는데 그 당시 시대상을 생각하면 일본 사람이 조선군 장군으로 활약했다는 게 다들 의아해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세계에도 제법 성함이 알려질 정도로 네. 특이한 분인데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이제 옛날식으로 말하면 풍신수길이잖아요. 네네. 이 사람은 자기가 중국 황제가 되겠다. 인도도 점령하겠다. 이런 이제 망상에 사로잡혀서 전쟁을 일으켰으니까 김충선이 네. 당시 이제 일본 이름으로는 사야가인데 이 사야가가 명분이 없는 전쟁이다. 그런 전쟁에는 내가 협조할 수 없다. 그리고 당시 일본은 야만족이잖아요. 네. 그래서 문화적으로 매우 발달한 조선에서 살고 싶다. 이런 두 가지. 그러니까 명분 없는 전쟁에 협조할 수 없다. 그다음 내가 조선에 가서 살고 싶다. 이런 뜻을 품고 조국 일본이 아니라 조선에 귀화를 해서 조선군의 장군이 되어서 일본하고 도로 싸워서 평화를 상징하는 그런 인물로 세계에서 이름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 녹동 서원만 있는 게 아니라 서원 옆에 가면 한일 우호관이라고 하는 한일 우호, 네. 우호를 다진다. 네. 우호관이라고 하는 건물도 건립되어 있는 게 그 때문이죠. 네. 그 김충선 장군이 원래 이제 일본에서 태어났지만 정확한 출생지는 알려지지 않았다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본인이 문집도 남기고 했는데 네. 자기 출생지가 어디다 이런 말을 적어 놓질 않았어요. 왜 안 적었느냐 하는 건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당시에 도요토미 히데요시를 비롯한 일본에서 이 사야가를 가만히 놔두겠습니까? 그런데 사야가 본인은 조선에 가버렸고 하니까 그쪽 입장에서는 부모, 이제 배신자라고 그렇죠. 보겠죠. 예. 그 부모 가족 네. 그걸 괴롭히거나 뭐 죽이거나 할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이분이 자기 출생지 자체를 밝히질 않아 가지고 본인이 돌아가시고 120년이나 지난 뒤에 그때는 영조 때인데 그때 가서 이 사야가가 김충선과 동일 인물이다 하는 게 이제 밝혀졌고 네. 일본에는 또 1972년 그로부터 다시 200년 지나고 1972년이면 얼마 안 됐잖아요. 현대죠. 그렇죠. 이때에 일본에도 김충선이 사야가다 라고 알려졌을 정도니까 본인은 조선에 와서 자기 일본에 두고 온 가족 걱정을 해서 신분을 숨겼다. 그래 말할 수 있겠죠. 네. 자, 그런 점을 생각하면 김충선 장군의 평화 정신이 역사에 길이길이 남아서 우러럼을 받을 만하다. 그렇죠. 그러니까 싶은 생각이 지금도 드네요. 이제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일 우호관이 지금 건립된 지가 13년쯤 됐어요. 2012년에 생겼으니까. 네. 그런 건물이 지어지고 거기에 일본인들도 많이 올 때는 1년 2,000명씩 이래 와서 관람을 하고 하는 거는 이미 김충선 장군이 평화의 상징적인 인물로 이제 알려지고 있고 또 이 일본인 장군인데 조선 선비도 아니고 일본인 장군을 위해서 조선시대 선비들이 서원을 지어줬다는 것은 벌써 그 당시에도
이 김충선에 대한 우호적인 생각이 조선사회에 굉장히 많았다는 걸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본인이 이제 문집도 남기고 시도 남기고 이래서 또 선비들이 좋아할 만한 문화적인 인물이었다. 그걸 우리가 짚어볼 수 있겠습니다. 네. 당시 이제 우리나라를 위해서 임진왜란 때 많은 공을 세웠는데 대표적으로 어떤 업적들이 있을까요? 그리고 장군이니까 이제 전투에서 공을 많이 세워서 임진왜란 중에 이제 울산성 전투가 굉장히 유명하거든요. 네. 울산성 전투 또 동해안에서 전투를 하고 이래서 공을 많이 세웠는데 그뿐이 아니라 조총 있잖아요. 조총. 네네. 새를 막 맞출 수 있다 이런 뜻으로. 네. 이 조총을 만들고 쏘고 하는 기술을 우리나라에 전수했어요. 그리고 또 그 뒤로 또 병자호란과 이괄의 난 있잖아요. 네. 인조 때. 이괄의 난 때도 공을 세우고 해서 세 군데서 공을 세웠다는 걸로 또 유명해졌고 또 전쟁이 없을 때는 스스로 또 압록강 두만강 쪽에 가서 내가 중국이 쳐들어오면 지키겠다 해가지고 10년 동안 자원해가지고 근무도 했어요. 그리고 공을 많이 세우니까 임금이 인조가 이제 상을 줬는데 땅을 상으로 줬어요. 그걸 사패지라고 하는데 네. 땅을 주니까 보통 같으면 땅을 받아서 임금님 감사합니다 할 건데 이 양반은 받아가지고 그걸 다시 임금을 지키는 군대에 기부를 했어요. 그러니까 뭐 이래저래 사람들이 다 좋아할 만한 일들을 꾸준히 하신 분이다. 네. 그래 말씀드릴 수 있죠. 여러 업적을 쌓고 또 모범을 보였기 때문에 일본인이지만 우리나라에서 서원에 모셔지는 그런 영광을 누리게 그렇죠. 된 것이 아닌가 그래가지고 싶네요. 이제 이름이 네. 사야가인데 선조가 네. 원래 사야가가 모래사자잖아요. 네. 모래가 일본에서 모래가 우리나라로 건너와서 금이 되었다 해서 김씨라고 해라. 이래가지고 네. 이제 사성김씨라고 그래요. 사성김씨. 네. 왕이 준 성이다 해서 네. 임금한테 이 성을 받는 걸 옛날에는 굉장히 영광으로 생각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사성김씨로서 시조가 되었죠. 네. 그리고 사람이 착하다, 선하다 해서 이름도 충선 이렇게 지어줬어요. 네. 그 왕이 임금이 다 성하고 이름을 지어줬으니까 말하자면 가문의 영광이죠. 네. 뭐 자손 대대로 영광스럽게 생각할 만한 그렇죠. 사성김씨라는 걸 매우 네.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어요. 일인데, 네. 근데 어째서 우록동에 거주할 생각을 했을까요? 대구가 원래 그 임진왜란 때 명나라 군대, 일본 군대가 왔다 갔다 하면서 주둔 따고 했는 곳이거든요. 네. 김충선 본인도 전투를 많이 했기 때문에 여기서 왔다 갔다 했을 것이고 또 두사충이라고 명나라 장군의 묘도 만촌 등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김충선이 자기가 전쟁 중에 왔다 갔다 하다가 전쟁이 끝났을 때 어디가 살기 좋을까 해서 산속에 깊은 곳에 가서 사슴과 더불어 우록 하는 게 사슴과 더불어거든요. 네. 원래 우륵인데 그걸 우록으로 바꾸고 거기서 살게 됐어요. 네. 그래서 자기가 여기가 아주 평화롭게 살기 좋은 곳이라고 생각하고 네. 여기에 정착을 했다. 그래 말씀드리겠죠. 네. 김충선 장군이 문집도 집필하고 시도 남긴 만큼 문화인물이라고 하셨는데 대표적인 시 짧게 좀 소개해 주실까요? 시가 여러 편 했는데 네. 이 옛날 말인데다 한자가 많아가지고 네. 요즘식으로 제가 임의로 고쳐서 읽어보겠습니다. 네. 산속에 살고 싶어 우록촌에 들어오니 학이 있는 산봉우리 신선이 노는 이 동네 날마다 나의 벗이 되는구나. 제자들을 가르치기 좋은 백록동 돌을 닦는 마당이 되어 후손들의 글 읽고 음악 소리가 들리는 듯하다. 가창의 맑은 물에 내 마음을 깨끗하게 씻어볼까 하노라. 네. 자, 오늘은 달성군 가창면 우록리에는 녹동서원과 한일 우호관을 담긴 역사 인물 김충선 장군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정만진 작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